예, 이제 3차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 자산은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자산은 자, 만약에 재무상태표죠. 그죠? 재무상태표. 자, 자산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 1,000원은 채권자가 준 돈 500만 원, 소유자가 준 돈 500만 원 해서 우리가 채권자가 준 돈을 우리가 채권자 청구권 혹은 채권자 지분이라 해서 이걸 부채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은 소유자 지분, 소유자 청구권이다 해서 소유자 지분이라 해서 자본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이꼬르 지분, 지분은 자산 이꼬르 지분, 지분은 다시 어떻게 채권자 청구권, 채권자 지분인 부채와 소유자 지분인 자본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부채는 우리가 자산을 배울 때 연관지어서 학습을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부채는 크게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한다. 유동부채. 그 다음에 고정부채로 나뉩니다. 고정이 아니고 비유동부채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환기일이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에 도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주로 장기차익권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사채, 비유동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우리 배웠던 매입채무 같은 것들, 단기차익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하나, 상환기일이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분류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요거는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고 사채가 나머지는 장기 차익금 이런 것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비유동 부채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익금 정도 알아두시고요. 사채가 비유동 부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한번 쭉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가 복습 살짝 하고서 자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비유동부채에서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비유동부채에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에 들어간다고만 생각을 해 둡시다.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실체가 없었고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죠?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실체가 없었습니다. 자,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했던 게 통제 가능하고 또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했죠. 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면서 통제 가능하고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면 이게 자산의 인식 요건이었습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 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 그래서 무형자산에 속했던 게 우리가 영업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비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만 짚고 갑시다. 개발비가 제일 어려우니까. 자, 연구비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화되고 경상개발비는 개발비인데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로서 제조원가나 판매비나 관리비도 비용화 처리를 합니다. 판관비도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여러분은 원가회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판관비도 비용화 처리됩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의 인식요건을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상각하고 언제부터 상각한다고요? 수익을 획득하는 시점입니다. 그죠? 획득하는 시점부터 상각을 하는데 몇 년 이내? 20년 이내 상각합니다. 그죠? 관련 법령이나 특별한 계약에 의해서 정하지 않았다면은 20년 이내에 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경상개발비는 비용화 처리한다. 연구비도 비용화 처리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금상첨화는 자산의 인식 요건 세 가지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는 키워드를 아시면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게 되리라 봅니다. 자, 복습 여기까지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자본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는데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아까 했던 거 다시 보면 자산 1,000원, 부채 500원, 자본 500원이라면 자본이라는 얘기는 뭐에서 뭐를 뺐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 됩니다. 즉 누구의 것이다? 기업의 소유자 지분이죠. 소유자 지분이죠. 그래서 보세요. 회사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원천으로부터 조달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 채권자로부터 빌리든지 타인으로부터 빌리든지 부채가 되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제공하는 자본, 자기 자본, 소유자 지분, 소유자 청구권이라 합니다. 그죠? 자, 자기 자본, 소유자 지분, 소유자 청구권이라 합니다. 채권자는 이걸 채권자 지분, 채권자 청구권 혹은 타인 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본이죠. 혹은 우리가 이걸 자본을 뭐라 하는가 하면 순자산이라고 하죠. 자산에서 채권자 거를 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어서 만약에 A라는 회사가 해산을 한다면 자산 1,000원이 있는데 누구인데 먼저 줘야 됩니까? 자, 해산을 한다면 누구인데 먼저 준다? 채권자인데 먼저 줘야 되죠. 자기가 먼저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빌린 돈 먼저 갚습니다. 그죠? 그러고 남는 순자산을 누가 가지고 간다? 소유자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법인이다 했습니다. 법으로 인격을 부여합니다. 법에서 인격을 부여하는데 설립될 때 어떻게 이 자산은 채권자권과 소유자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할 때 보시면 제가 책의 걸 살짝 바꿔왔는데 기업을 하면서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은 이 돈을 자금이다 합시다. 이제 돈이다 하지 말고 업수비니까 자금이 필요하면 채권자인데 빌립니다. 주로 사채입니다. 깍두기들 인데 돈 빌리는 거 아닙니다. 회사 사자입니다. 이 사자 아닙니다. 그죠? 그죠? 조폭인데 돈 빌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가 돈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죠? 국채, 공채, 사채, 주식 중에서 사채, 회사가 액면가가 있을 거고 이자 지급일이 있을 거고 만기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빌리든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고 우리는 회계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사채를 통해서 기업이 돈을 빌렸다면 채권자인데 돈을 빌렸다면 이익이 남든지 안 남든지 간에 무조건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무조건 여기에 쓰여 있는 사채에 쓰여 있는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에 무조건 이자를 줘야 되죠. 반대로 사채를 샀는 사람은 무조건 정해진 이자를 받죠. 근데 주식을 통해서 발행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주죠. 이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 받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에서 전자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금 많이 받겠죠. 그죠?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산할 때 보세요. 회사 해산 시 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하여서 청구권을 가집니다. 회사가 1,000원인 1,000원에서 해산을 합니다. 그죠? 500원 자기가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것을 누가 가지고 간다? 주주는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집니다. 되시겠죠?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의결권이 없으며 경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좌측이 나을지 우측이 나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보통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면 이익이 남으면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채는 이익이 남든지 남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예, 이자를 줘야 되죠. 이거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빌렸는데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되죠. 주식은 거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회사 해산 시 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하여 청구권을 가지는데 주주는 재산이 남으면 주면 되죠. 근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우리 요번에 보세요. 대한항공의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죠? 형제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기존의 사장을 쫓아낼 수 있죠. 그죠?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 많은 사람이 내가 경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경영권의 침해를 받게 되죠. 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 내가 만약에 10%의 주식을 있고 내하고 친한 사람들 한 41%쯤 됐다.
그러면 51%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식을 발행했더니 반대로 어떤 사람이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다면은 이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업은 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 두 가지 관계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채와 주식은 지금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우리 과에 또 재무제표 분석이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했는 정도 요거는 네이버에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직접 손으로 쓰시고 꼭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았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개인 기업을 배울 때는 자본 계정이 자본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은 뭡니까? 소유자가 한 명밖에 없죠. 자본금에서 자 보세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었죠. 그럼 이거 써볼까요? 기말자본은 이꼬도 기초자본에다가 뭐가 더해졌다? 당기 순이익이 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도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에서 이 자본은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이 더해집니다. 그죠? 근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회계관리 2급은 요 정도 용어만 익숙해지시면 되고 FAT 2급이나 전산회계 2급은 주로 개인기업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1급부터 이 자본 주식회사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본은 자본금에서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금을 초과해서 출자한 금액, 즉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자본거래 중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 여기 속하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그죠? 포괄손익 누계액. 아직 손익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포괄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여러분 배웠던 게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낮다. 돈을 벌었죠. 벌었는데 주식회사에서 배당금도 주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고 남았는 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자본잉여금과 크게 보면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익을 계산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구분을 합니다. 자, 한번 보고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 하고 있는가요? 151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회사에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주주는 보세요. 주주는 뭐 하면 좋습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죠? 실제로 회사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배당으로 주게 되면 자 볼게요. 자산 1,000원, 부채 500원, 자본 500원이었는데 이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걸 이놈을 주게 되면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줘버립니다. 만약에 100원 줬다. 그러면 900원 남죠. 그럼 점점 줄어들어버리면 채권자에게 줄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 표시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잉여금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채권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는 돈,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교과서 P 153쪽에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마 이 자본금의 주식의 발행 정도까지만 여기서는 해 두시고요. 수업은 아마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여기가 어디께 여기에 들어가는지 정도 쉬운 것 정도만 설명을 할 건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할까 싶어요. 여러분 아마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우셨죠. 그렇지만 이것도 뒤로 보고 조금 어렵더라도 설명을 미리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1주당 액면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합니다. 만약에 1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설립 시에 일정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설립 시에 발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설립 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내가 100주를 액면가에 5,000원인데 액면가에 5,000원이지만 액면가 6,000원에 발행할 수가 있겠죠. 발행가. 근데 자 볼게요. 그대로 발행을 하고서 돈을 받아서 당좌 예금을 했다고 봅시다. 그냥 첫 번째 그냥 액면가대로 발행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자 돈을 100주니까 60만원 받았다 그죠? 당좌 예금 60만원 넣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본금은 무조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그죠? 자본금 얼마요? 50만원. 자, 그럼 이때 하는 게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액면 금액대로 적습니다. 액면 금액대로 무조건 적습니다. 자, 백지 한 장 들고 올게요. 자, 나누어 봅시다. 자, 100주를 발행합니다. 액면가는 모두 5,000원입니다. 5,000원. 액면가 5,000원 한 주당.
여기도 5,000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발행가가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와 발행가가 같죠? 같을 경우도 있고 발행가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6,000원일 수도 있고 발행가가 4,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할인, 자, 위에는 우리가 뭐다 한다? 액면 발행이라 합니다. 밑에는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라 합니다. 밑에는요, 싸게 팔았죠. 할인 발행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당좌예금 했다고 봅시다. 당좌예금 얼마? 5,000원. 50만, 100주니까 50만 원이다. 그죠? 50만 원. 자,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 자본금입니다.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 자본금입니다. 50만 원. 끝났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5,000원 맞죠? 자, 여기서는 당좌예금이 어떻게 된다? 6,000원 받았습니다.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죠? 60만 원. 자,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니까 자본금 얼마? 5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주식을 초과해서 발행했죠. 10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좌예금 얼마 발행했다? 수표들 입금을 40만 밖에 못하죠. 자본금이 얼마? 50만 원이죠. 10만 원은 뭐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살짝 한번 봅시다. 살짝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표에서 자, 요 놈은 자본금 했죠.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금이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금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자본금 중에서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되시겠죠?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니면 요까지만 일단 오늘 할까요? 자본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할증 발행했을 때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해서 어디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 자, 액면가액을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뭐다? 할인 발행입니다.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해서 자본 조정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본금 배우셨고요. 자본 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배우셨고요. 자본 조정에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배웠습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가액이었습니다. 그죠?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거 다 자본에서 필요한 부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들도 조금 어차피 전산 세무 이것까지 가셔야 되니까 살짝 미리 한번 듣고 간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자본은
반복해서 계속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되내세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